정전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던 고리원전 1호기가 논란 속에 재가동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울산 지역 주요 댐마다 녹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산업용 전기요금마저 크게 올라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장사 절반 이상이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이 줄었거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입추이자 말복인 오늘 울산 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25.5도, 낮 최고 31도가 예상됩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오전 5시를 기해 보름여 만에 폭염특보도 해제됐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에 기온은 더 떨어져 맑은 날씨에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 머물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화되면서 당분간 30도 안팎의 날씨를 보이다 주말쯤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정전 사고로 가동을 멈춘 지 5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전격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원 공급 중단으로 가동을 멈춘 지 5개월 만입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국적인 전력난으로 우선 가동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전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께서 충분히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이해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고리 1호기 원천 폐쇄를 외치던 주민들은 일단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안전성 확보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나 상수원에서 안전성 확보 점검에 앞서는 거는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인정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반핵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전력난을 빌미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려 한다며 재가동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납품 비리라든지 짝퉁 부품 사용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이런 신뢰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격 재가동에 들어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주민들의 우려와 시민단체들의 반핵 여론을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와 제주에서 파도가 거꾸로 치는 이한류가 발생했습니다. 울산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계곡인 선바위 주변도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울산 지역 피서지를 조윤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몽돌해변에서 바다로 뛰어든 대학생들. 5명 가운데 3명은 곧바로 돌아오는데 나머지 2명은 같은 자리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고작 1m가량 더 들어갔지만 이들이 나오지 못한 건 동해안 침식으로 인해 생긴 계단식 해저 지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한류 때문입니다. 이한류가 발달한 바로 밑에가 암초들이 이제 좀 발달한 거예요. 그러면 연안을 따라서 쭉 흐르지 못하고 뭔가 이제 벽에 부딪히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해변에 놓아둔 튜브가 1분도 안 돼 수영 금지 구역까지 떠내려갑니다. 울산에서 물놀이 사고가 가장 빈번한 나세수욕장은 간절곶의 돌출 지형 때문에 산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고 동안 해류가 더해져 거꾸로 파도가 치는 특이한 곳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선바 일대 수심은 허벅지 높이에 불과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상황은 180도 다릅니다. 불과 3-4m 떨어진 선바위 근처로 접근하자 수심 측정기의 계기판이 8.6m를 가리킵니다. 선바위 인근에 가면 급속도로 각도가 60도 이상 꺾어져 가지고 한 10m 이상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을 정도로 수심이 깊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산 해운대와 같이 알려진 곳보다는 쉽게 방심할 수 있는 곳에서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올여름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밀려드는 신고에 소방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한 고등학교. 학교 건물 5층 창틀에 커다란 벌집이 생겼습니다. 소방관들이 살충제를 뿌리자 벌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이 틈을 노려 재빨리 벌집을 떼냅니다.
독한 살충제에도 벌집 안에는 굵은 말벌 애벌레들이 꿈틀꿈틀 살아 있습니다. 인근의 나뭇가지 속에도 벌집이 생겨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이 학교에서 제거한 벌집만 무려 5개. 교실에 들어가면 아들이 막 기급을 하지. 에프킬러하고 교실마다 다 있어요. 복도마다 다. 지금 보시는 게 말벌의 벌집입니다. 올 들어 이 같은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울산시 소방본부에 접수된 벌집 제거 요청 건수는 641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평균 하루에 5건 이상인데 벌집 출동이 많은 관계로 다른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출동이 지금 많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벌의 번식력이 왕성해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지금 현재 고온 다습을 해가지고 벌들이 활동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태 순환 주기가 그만큼 짧아짐을 해가지고 벌들이 많이 출몰을 하게 되고요. 유례없는 폭염에 말벌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이래저래 힘든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한 장애인 단체가 봉사 점수를 주겠다고 속여 40여 개 학교에서 폐휴대전화 수천 개를 수거해 달아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장애인 단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이영남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장애인 단체의 폐휴대전화 수거 운동에 동참해 전화기 6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의 협조 요청에 이어 휴대전화 1개당 자원봉사 점수 1점을 인정해 준다는 이 단체의 말을 믿고 협조한 겁니다. 저희는 이 공문에 따르고 이 단체에서 학교마다 연락을 취해서 봉사 시간을 하나당 몇 시간씩 주겠다고. 울산 지역 40개 학교가 이 캠페인에 참가해서 이 같은 휴대전화 4천여 개를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참가 학생들은 뒤늦게 봉사 점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통보받았고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항의했습니다. 원래 한다고 해서 애들이 많이 수고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거 많이 갖고 그랬었는데 그 시간을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좀 실망스럽다. 울산시 교육청은 휴대전화 수거 운동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낸 건 맞지만 물품 기부는 원래 자원봉사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해당 단체가 잘못된 사실을 학교에 통보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도 이런 이름으로 와서 저희가 협조 안내를 했었고 그 지난해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구나 그렇게만 좀 안일하게 판단했던 부분이죠. 장애인 단체는 물품만 수거한 뒤 연락이 끊어졌고 비영리 단체라던 공문과 달리 등록되지 않은 단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 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지만 검증도 않고 해당 단체의 사기 행각에 들러리가 됐다는 비난은 면키 힘들게 됐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 전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은 12개 농산어촌 초등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드림스쿨 특화교실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온드림스쿨 특화교실은 여름방학 동안 교육 공백이 많은 시골 어린이들에게 학습 의욕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교육사업 프로그램입니다. LH공사가 이달 말 우정혁신도시 아파트 첫 분양에 나섭니다. 혁신도시 내 서쪽인 A2블록과 A3블록에 들어서는 LH 아파트는 전용 면적 51에서 59제곱미터, 1028세대로 모델하우스는 오는 20일 오픈할 예정입니다. 경남은행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동산담보대출 3종을 출시했습니다. 내일부터 지원 가능한 동산담보대출은 매출 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 가능한 중소기업과 3년 이상 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대출 조건은 평가에 따라 책정됩니다. 지역 소주업체인 무학이 롯데주류를 제치고 처음으로 소주시장 2위에 올랐습니다. 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좋은데이 무학은 지난 5월 소주시장 점유율 13.6%로 처음처럼의 롯데주류를 0.5포인트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료마저 올랐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산업용이 가장 많이 올라 기업체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나프다분해 등 대부분이 고열의 열분해 공정인 정유 공장의 한 해 전기료는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업체마다 자체 발전과 공단 폐열 활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전기료 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산업용 고압전기 6% 등 전기료가 평균 4.9% 오르면서 에너지 원가 부담이 한 달에 10억 이상 덜에 늘었습니다. 현재부터 시작해서 몇 달까지 봤을 때 한 57억 정도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 같아요. 보면 앞으로 내년 한 138억 정도의 추가 전기 요금 부담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인근의 화학업체들은 정유업체의 원료 공급가 인상 압력에다 자체 전기료 인상 등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조선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주량이 절반 가까이 준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오르면서 대형업체의 경우 연간 100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업계도 전기로 가동되는 대규모 컨베이어 생산 방식이어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판매 부진에다가 이번 전기료 인상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으로부터 원부 자재를 공급받는 관련 기업들의 원가도 상승시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은 줄고 전기료는 1년 새 무려 15%나 올라 이젠 전기료 대기도 버겁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입니다. 그럼에도 한전이 하반기에 또다시 전기료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지역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장사 1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곳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줄었거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KP케미칼이 유가 등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삼성정밀화학과 금호석유, 삼성 SDI와 현대모비스는 영업이익이 소폭 하락했지만 현대자동차와 고려아연 그리고 현대하이스코 풍산 등은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울산 지역 댐마다 녹조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식수에서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남조류 세포수도 기준치의 20배가 넘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녹조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황토를 살포하는 등 녹조 확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남해안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적조가 북상하고 있어 수산당국이 예찰 활동에 나서는 한편 양식장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매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홍일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자살이냐 도주냐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살 상담가들은 김홍일이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자살을 검색했고 차 안에 통장 등 소지품을 놓고 사라진 것은 자살자들의 전형적인 행동 유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심리학자들은 김홍일이 소심한 성격에 스토커적인 기질을 보였고 이틀 동안 도주한 점으로 미뤄 자살 의지나 동기가 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화물 차량 연쇄 방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Y씨와 S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들의 행적을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간부들로 지난 6월 24일 대포 차량을 이용해 울산과 경주 등에서 차량 19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14일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지모 씨가 검거되자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비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도피 자금이나 은신처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범인 은닉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신불산에서 열린 밴프 산악영화 울주상영회에 3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은 올해 처음으로 밴프 마운틴 필름으로부터 다큐멘터리 21편을 구입해 상영한 산악영화제에 3천여 명이 찾아 영남 알프스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인 내년에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밴프 영화 월드 투어 행사를 공동 개최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